미중 무역전쟁이 북미 대화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자, 북미 정상회담 때도 김정은이가 회담하기 전에 계속 중국에 방문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트럼프를 만나는 걸 공식화를 해가지고 TV로 계속 쌌단 말이에요. 김정은이 심리는 이거야. 자, 우리 나랑 대화를 하자. 나랑 대화를 이렇게 미국이랑 나는 대화를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걸 미국은 안 들어줘.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미국이 안 들어줘도 자기 뒷배경을 봐줄 수 있는 그 뒷배경이 그게 바로 중국이라는 거지. 그 중국에서도 그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걸 적극 지지를 한다고 하지만 한편으로서는 매우 두려워하는 기색도 있던데, 우리 남북 정상회담 때도 보면은 이제 갑자기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가 되고,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이제 우리나라 판문점에 와가지고 도보다리도 막 이렇게 가는 그런 걸 이제 그 촬영을 해가지고 TV로 나왔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거를 하고 바로 그 김정은이가 대련에 갔단 말이에요. 시진핑 만나러. 그 대련에 가가지고 시진핑을 만났어. 근데 어떻게 중국에도 똑같이 그 해변가를 걸어가는 그거를 똑같이 연출했잖아. 북한과 남한 그리고 미국이 3자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중국이 약간 왕따 당하는 느낌이 드니까 김정은을 끌어 안았을지도 몰라요. 제가 북한에 있을 당시에 김정은 정권이 됐거든요. 제가 그때 북한에 있을 때 북한에서 중국을 되게 안 좋게 봤어요. 그리고 항상 중국을 욕했어. 외세로부터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항상 안 좋은 뉴스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남북정상회담이 성사가 되고 그 이후로부터 바로 시진핑이 갑자기 김정은을 끌어당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보고 매우 놀랐지. 북한 사람들이 중국어를 못하는 게 의아해요. 그러니까 북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돼요. 북한이 아무리 북한이 중국이랑 가깝다고 하더라도 항상 거리가 있습니다. 북한은 어느 나라하고도 친하지 않아요. 항상 거리가 있어요. 형제의 나라? 그건 옛날의 형제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엄청 한때 친했잖아요. 그리고 막 시진핑이 우리나라에도 막 오고 이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중국과 북한이 되게 상극이었어. 그래가지고 중국은 너무 비열하다는 내용으로 가지고 항상 뉴스에 나와서 이춘희 아나운서가 이 목줄에 핏대도 거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또 뭐 형제 국가라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중국이랑 또 엄청 가깝게 지내요. 왜냐면 이것도 하나의 전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김정일은 중국에 백두산 반을 줬어요? 속상하며. 자, 북한에 94년 이후에부터 고난해고 시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부터 북한에 엄청난 식량난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김정일의 주머니가 아마 좀 탈탈탈 털렸나봐. 그랬더니 팔아먹을 거 뭐예요? 중국에다 팔아먹을 건 많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백두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백두산을 절반을 그냥 팔아먹은 거지. 어떻게 보면 김정일이가 역적이야. 자기네 나라 땅을 팔아먹는 게 어떻게 김정일이 역적 아니야? 김정일이나 이한용이나 다를 게 없어. 백두산을 어떻게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 자기 땅이야? 우리 한민족 땅이 아니에요? 북한에는 안 넘긴 게 없어요. 자, 서해바다 있죠? 신우주 단동으로부터 시작하는 서해바다, 그것도 중국에다 넘겼어요. 그냥 팔았어. 야, 니네 들어와서 고기 잡아갖고 가라. 우리는 휘발유 이거 원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 잡아. 근데 돈만 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중국은 마음대로 들어가서 북한 쪽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아요. 근데 김정은 죽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본 적 있어요? 김정은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본 적? 김정은이 안 죽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본 적은 없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죽으면 그의 뒤는 누구 할까 걱정을 하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김정은이 죽더라도 그 김정은이 대를 이을 사람은 북한에 너무 많아요. 수두룩해요. 근데 지금 북한 내부에는 식량 사정이 엄청 어렵단 말이에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다른 정권이 올라앉았어. 근데 어떻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앉았을 때는 북한 주민들이 엄청 못 살고 힘들었어요. 근데 김정은 정권 말고 다른 정권이 들어앉았으면서 확실한 비핵화에, 그리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투자가 들어가고 북한
북한 내부가 발전이 돼. 이러면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돼요? 김정은이 좋다는 말 한마디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있었을 때 못한 걸 지금 정권이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두 손 두 발 들고 완전 오마이갓이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북한에 있었을 때 20년 동안을 주체사상으로 배웠거든요. 근데 어때요? 전 남한에 와가지고 남한 사상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내가 지금 사는 세상이 나한테 너무 좋고 나한테 너무 편하고 해가 안 끼친다면 나는 당연히 이 세상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지구가 동그랗다 네모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또 뭐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나한테 이 득이 되면은 그 득 따라 따라가는 게 인간이라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상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사인데 월급을 두둑히 챙겨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 상사를 좋다고 저를 찬양할 거잖아. 쿠데타 일어 안 납니다. 쿠데타 왜 일어 안 하는 줄 아세요? 북한 군 정권은 누구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재령해가 갖고 있어요. 재령해는 보이지 않는 1인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재령해가 요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올라앉았어요. 김영남이 90세에 물러났다니까. 이거는 뭐냐면 북한 내부의 모든 군부를 재령해가 장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북한 주민들한테는 김정은 정권이나 최령해 정권이 다를 게 뭐지? 김정은은 김정일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 백두 혈통이고 대를 이어 계승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령해 정권은 다른 게 뭐냐면 최령해는 김일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위인으로 만들어준 그 토대를 만들어준 한마디로 말해서 대들보예요. 북한에서 최령해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충신이라고 칭합니다. 최령해를. 그리고 만약에 김정은이가 죽었어. 그러면 90세 할아버지 김영남이 나가서 아무리 나팔 불잖아?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도 그나마 최령해가 말하면은 아 진짜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들을 수가 있지. 항상 역적은 충신에서 나온다고? 역적이 왜 나온 줄 알아요? 먹을 거를 안 주고 돈을 안 주면 그 사람은 역적이 돼요. 이거 봐봐, 사업도 똑같아. 둘이 같이 사업을 잘하다가 만약에 사업이 잘 됐는데 다른 사람을 배신할 수 있잖아. 똑같은 거지. 저게 지금 김정은 밑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김정은이 그만큼 북한 내부에 돌아가는 자금을 니네 많이 먹어라 이러고 주기 때문에 그나마 저렇게 붙어있는 거라니까. 그러면 최령해 정권 밖에는 안 된다는 거야? 북한에서 그 정권을 잡아서 휘두를 사람은 최령해밖에 없어요. 최령해 처단하려는 세력이 나타나겠지. 김정일 때와 김정은 때가 다르게. 근데 그 최령해가 군부랑 이런 걸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고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